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키움증권에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아직은 인고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기업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한타증권 독일 기업과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무림 PNP입니다. 증권사 목표가 상향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02% 상승하면서 4,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종이 원료로 쓰이는 펄프 가격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치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가 전해지더라고요. 8개월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건데요. 펄프 가격과 또 물류비 상승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하반기쯤에 또 종이 가격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기업 중에서 왜 하필 흥국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했던 무림 PNP의 목표 주가를 8,500원까지 상향을 했을까요? 2분기의 실적은 대보수에 따라서 생산과 판매 차질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지지부진해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망설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 집중하는 건 이제부터인데요. 당장 3분기부터 이익이 정상화되고 4분기에는 이익의 극대화가 보이기 때문인데 이 국제 펄프 가격의 강세가 인쇄용지와 또 펄프 판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지와 펄프 부문의 수익성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의견 바이고요. 제시를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함께 보시죠. 현재 TKG 휴캠스 보도록 하겠고요. 22,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TKG 휴캠스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탄소 배출권을 또 구매를 해야 하죠. 유럽은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를 중심으로 전 세계 거래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로이터의 기사를 읽어보니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주 값비싼 LNG 대신 석탄과 석유 등의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특히 유럽 내 석탄 발전소에서 탄소 배출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TKG 휴캠스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탄소 배출 규모보다 훨씬 적은 탄소만을 배출하고 또 남은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국내 질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도 통하고 있는 TKG 휴캠스 2분기 경기 침체 여파에도 불구하고 6년째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에 힘입어 알짜 기업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TKG 휴캠스인데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터치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죠. 아모그린텍입니다. 현재 8%대 강하게 올라오면서 13,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주가 저평가 분석에 강세 보이는데요. 일단 반가운 소식은 아모그린텍은 2분기 영업이익이 20억 원으로 수년간 이어온 분기 적자 기조를 탈피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매출을 이끈 요인입니다. 기존에는 높은 매출 비중이 FPCB 등 모바일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고효율 자성 부품과 또 ESS 등 고부가 제품 부분의 실적을 이끌어줬습니다. 최근 고출력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 성장으로 아모그린텍의 관련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품의 적용 산업이 기존의 모바일 이외에도 EV와 또 에너지 산업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그 성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다만 제시되지 않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주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리포트 그 안에서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걸 봐야 될지 먼저 첫 번째 컴투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게임 지속성이 관건이다라고 하는데 이 제목도 중요하지만 목표 주가가 결국 하향됐어요. 예,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무려 30%나 하향을 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문장에다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먼저 서두에 얘기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지금 새로운 크로니클이라는 신작 게임을 얼마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컴투스 주가가 좀 움직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새로 나온 크로니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다음에도 물론 신작 게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크로니클보다는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좀 덜한 그런 어떤 게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결코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도 사실 그 신작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한번 불러일으켰던 그렇죠.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리포트를 보니까 무언가를 확인하고 가세요. 뭘 확인하고 갈까? 크로니클의 효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이거 베팅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그 근거라고 해야 되나? 증거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크로니클 게임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워낙 그 컴투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죠? 서머 이즈 워라는 게임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나온 후속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서머 이즈 워 게임을 모르는 저조차도 이 단어가 익숙할 정도로 컴투스 하면 서머 이즈 워 우리가 이제 하이브 하면 BTS 뭐 이런 것처럼 거의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리뉴얼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컸었던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순위가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5위권 이하로 지금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새롭게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1등, 2등 하루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서머 이즈 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접속을 해서 뭔가 좀 보여야 될 텐데 5위권 밑으로 순위가 나오고 벌써 며칠 만에 순위권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현재 지금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왔으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호불호가 또 갈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유입 효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새로운 이제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냉정히 보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이 신작 게임에 대한 효과를 중립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리포트를 보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크로니클의 유저 호불호가 나타난다고 해요.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오딘과 리니지를 뛰어넘는 게임이 안 나타난다니 아쉽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럼 컴투스 확인할 게 또 필요해보고 또 기대되는 것도 하나 있지만 이 역시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와 NFT, P2E 열풍으로 작년 연말에 게임주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좀 지난 이야기인가요? 사실 아직 우리는 그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렇죠. 네. 이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주가가 올랐었던 거죠. 네. 주가가 올랐던 상황인데 다시 그 시대가 올 것인가 와야 되겠죠. 분명 언젠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들이 다 올랐었죠. 더군다나 우리가 좀 성급한 기대를 했었던 것들을 알면서도 어차피 이 시대가 올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는 어떤 환경, 그다음에 어떤 컨텐츠라는 환경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 생태계조차 제대로 마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논쟁서부터 기술에 대한 구현 여부, 그다음에 과연 누가 여기에 지갑을 열 것인가에 대한 논쟁까지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증권사는 냉정한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게 열리려고 한다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이 있고 게임에서 캐릭터를 내가 돈을 주고 산다라든지 이게 어떤 하나의 메타버스 환경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든지 하는 거기 위해서는
게임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작 게임이 지금 현재 이 곽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찝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까 그 시청자 댓글에 대해서 저도 그게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댓글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게임 업체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뭐냐면 게임 업체는 연간 수십 개, 많게는 다 합치면 한 수백 개의 신작 게임들이 나오죠. 그러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첫 번째 비용 부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게임이 나와도 기존에 유명했던 게임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면 뭔가 매출을 일으키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엔터 쪽을 바라볼 때는 지금 이제 어제 우리가 블랙핑크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할 거냐,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볼 것이냐. 그렇죠. 근데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뭐 우영우라든지 뭐 다양한 드라마들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게임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게임 숫자는 많아지고 게임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경쟁에 대한 트리거들은 또 생기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게임 업체들이 우리가 불과 한 4, 5년 전에 누렸던 초기에 그런 그 실적들을 뽑아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크로니클에 대해서 시청자분 중에 혹시 플레이해 보신 분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게 자동 전투를 하지 않고 하나하나 수동 플레이를 강요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들고 좀 지루해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이지님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이 수동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이야기를 적은 것 같은데 목표가가 하향됐습니다. 이 리포트, 키움증권의 리포트 믿어볼까요? 예,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오늘 이 리포트를 내고 키움증권의 이 애널리스트가 과연 몇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이메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과 자기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의 논리 주장을 끌고 갔다라는 면에서 믿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고 믿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SKI테크놀로지. 아직은 인고의 시간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인고의 시간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실적에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녹록진 않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목표 주가를 25% 하향했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목표 주가를 하향한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찌됐든 네. 뭐 현상은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알려드리지만 안 좋은 건 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코너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이 일단 2022년에 한 6,300억, 영업 적자가 한 2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봐서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보다라면 현재 지금 뭐 분리막 만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가동률이 좀 줄었어요. 가동률이 줄게 된다라면 이 분리막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고정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고정비 효과를 커버 못할 정도로 현재 지금 가동률이 줄어서 고정비가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악화시켰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 덜 나면서 단가 인하 압력까지 받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하향됐습니다. 같이 앞서 전해드렸던 컴투스와 좀 비슷하게 목표가가 하향된 조정된 두 가지의 종목을 꼽아봤는데, 근데 보니까 적자가 3분기에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적자 탈피가 단순간에 이루어지진 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현상은 현상이죠. 냉혹한 지금 현재 유럽 쪽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신규 산업을 하고 있는 게 FCW 그러니까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를 만든 게 이게 이번에 2022 가전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제품인데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커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굉장히 신기술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이제 범용 제품으로 쓰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아직 개혁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로 봤었던 부분들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시기다.
애매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애매한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제목이 아직은 인고의 시간을 정한 그러한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그 투자 의견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 스트롱 바이도 있고 바이도 있고 홀드도 있고 예. 뭐 매도, 셀도 네. 있는데 그렇죠. 근데 목표가가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 매수하자라는 거 약간 홀딩 의견의 바인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행간의 뜻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리포트들이 그 매도 의견, 셀 의견이 안 나온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성을 하지만 셀 의견을 못 냅니다. 내는 순간 지금 이제 증권사와 이 회사는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내기 어렵다라는 거 인정하자고요. 왜 그들이 안 내느냐? 아무리 성토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바이 의견을 내긴 합니다만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행간의 뜻을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공안당국에서 신문의 행간을 읽어라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셀 의견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래도 희망을 좀 찾아보자고요. 일단 유럽의 전기차 시장 회복에 대한 어떤 거 글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지만 지금 폴란드 공장이 202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데 희망의 근거를 좀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견인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SKI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캐파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되고 Q가 증가한다라면 당연히 여기서 이익이 좀 창출될 부분들이 있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인고의 시간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뭘로 먹고 살래?라고 했을 때 그걸 대답을 못하는 회사가 있냐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직 폴란드 공장 시작도 안 했어. 여기서 본격적인 매출 나올 거야. 좀만 기다려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팩트긴 팩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부진했던 것도 네. 맞고 3분기도 적자 탈피가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 거 맞지만 네. 지금 SKIT의 입장을 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 더 길게 보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리포트 목표가는 하향되는데 여전히 매수 의견의 리포트 좀 헷갈렸는데 믿어봐도 괜찮은가요? 여기 보면 그 리포트 1장 하단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숫자를 좀 뒤에 찾았는데 1장 하단이요? 하단에 저기 그 어닝에 대한 어떤 그 숫자표를 한번 보시죠. 숫자표를 보시면 올해 매출이 대략 한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자, 폴란드 공장 얘기했죠? 그러면 내년도 매출 얼마인다? 그거 말고 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매출이 지금 현재 6천억에서 1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2024년에는 1조 5천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아까 200억 정도 적자 날 것으로 예상했죠. 내년에는 1200억 정도 흑자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확인된다면 믿어볼 만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리포트 확인해 봤고요. 단순히 그냥 목표가만 내렸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내렸는지 그 안에 세부 사항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은주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